1시간 마켓텐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코스피 현재는 좀 빠지고요. 코스닥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혼조세 나오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강합니다. 오전장의 흐름들 짚어주시죠. 예, 해외 시장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 급락에 비해서 국내장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같은 양식으로 방송을 하죠, 거의. 해외 시장 점검하고 국내장 특징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가끔가다 수급 짚어주고 환율 보고 그날 움직이는 주식을 가지고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맷으로 지금 벌써 4개월, 이제 개월수로는 5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눈치를 좀 채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오늘장,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전저점을 위협하는 흐름이 금요일 날 나왔고, 근데 금요일 날도 이게 원래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종목보다도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제가 분석한 것 플러스 예측하는 것 위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장의 변곡점은 단기 변곡점은 오늘이고 전체적인 추세의 변곡점은 한 4일 정도 뒤에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이종복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이 언제쯤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쪽, 반등하는 쪽을 타진하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변곡점이 언제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락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도 지금에도 아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은 한 사나흘 정도 지나면서 이 하방 경직성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간 다음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변곡점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이건 지나간 게 아니죠. 제가 이것도 버릇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미국장이 초토화가 되다가 이 갑자기 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1,200단을 찍고 11,500, 이거는 어제 올라간 거고, 요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요쪽 새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 11,200에서 11,400으로 올라간 이게, 그때 왜 파웰 연설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서 지나갔는데, 파웰이 연설을 한 건 아니었고, 각계각층에 한 8명 정도가 원탁에 앉아가지고, 주저리, 그런 탁상 토론을 했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죽는 소리만 나왔어요. 아주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라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쳐올린 겁니다. 어제도 그 연은 총재 파웰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강력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어떤 여자분 나와갖고 연설할 때도 소프트랜딩, 소프시티, 등등.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 의원들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제부터 이 말이 조금 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유해지니까 유해진 말고 11,200 후반에서 11,500까지 한 300 가까이를 그냥 쏴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이런 장,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오더라도 지금 금리 압박에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말만 조금 유하게 해도 쏩니다. 그렇지만 말로 유하게 한다고 해서 추세가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데이터가 나오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립 서비스 한 방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뭐 방구 꾸면, 자주 꾸면 똥 싼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제가 후장 전략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번 최대한으로 트라이를 해볼게요. 낙폭과대 중심의 기술적 반등인데요.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3분 전만 해도 종목들이 뻘건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퍼런 게 많아졌는데 오늘의 단점은 삼성전자 필두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약한 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수급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장 특징 말씀드려볼게요. LG이노텍의 급락세는 요런 곳은 가뜩이나 지금 심리가 중요한 상황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종합이 333에서 300을 깨고 290까지 깨졌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그 단기간에 많이 빠지게 되면은 어지간한 주식들이 웬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처럼 아직까지도 고점에 떠 있는 주식들은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이 빨리 나올 때는 움직임이 좋아지겠지만은 지수가 반등을 빨리 못 주게 되면 어디가 빠지겠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막말로 이제 삼한전자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은 덜 빠지죠. 그럼 삼성전자나 이쪽이 덜 빠지면 결국은 고점에 떠 있는 주식들의 물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애플하고 연관성 있고 무슨 뭐 기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나오네요. 아이폰 지금 나오죠, 여러분. 기사가 10시 37분 현재 뭐 아이폰 중국 수요 부진에 LG이노텍 6%대 하락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심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고점에 떠 있는 주식이 세게 움직일 자리에서 세게 못 움직이면 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텔레칩스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렸죠. 이 주식은 올라간 건 없지만 추세 자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힘은 떨어지지만 요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이 필요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돌지 않겠냐 그렇게는 보는데 어쨌든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안 빠진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고 대우조선해양 같이 뭐 어떤 M&A 이슈에 의해서 최근에 지수가 급락할 때 안 빠진 주식들 결국 다 밀리죠. 이런 식으로 오늘 장은 특징이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장이 좀 반등이 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고점에 떠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부담가다 보니까 좀 약세를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도 많이 불안한데 올랐던 종목들에서 조금 빠졌던 종목들로 주목도가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난이도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연준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요, 당장. 오늘 밤에 ECB나 프랑스 아니면은 뭐 연준, 파웰 등 연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의제고 뭐 암호자산 같은 거 이제 이거 비트코인 쪽에 좀 영향력이 좀 굵은 연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연설에서도 경제 얘기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일 파웰 다음의 왕 정말 매파적인 사람 블라드 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머는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요. 블라드 이 사람이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아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이틀 나오고 파웰도 내일도 나오고. 그래서 요 타이밍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 타이밍에
시장을 좀 달래주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기존처럼 강경한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노코멘트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노코멘트를 하면 장이 발작은 안 해요. 근데 저기서 블라드 의원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사람들 연설하고 물가 지표하고 그다음에 독일 소비자 물가가 나오거든요. 또 10월 3일인가에. 그다음에 29일 날 PCE 물가 나오고요. 정말 엄청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뭐 다 외우고 살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대신 에스터 조시라는 사람 정도 하나. 근데 이 사람은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집니다. 너무 강경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잭슨 올 때 장 폭락했을 때 히덕거렸던 사람이 닐 카시칼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보면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나마 패트릭 하커적 정도. 요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한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파웰이 기존처럼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노코멘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하느냐 정도의 어떤 그거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 290 안착 체크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반등은 이따가 후장이라도 반등은 셀수록 유리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반등은 셀수록 유리하고, 지금은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방송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본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유튜브에 VOD들이 올라가 있죠. 환율, 수급,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의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장이 이렇게 움직일까? 결국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신용 물량. 최근에 장이 빠질 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주식을 되게 많이 샀습니다. 요 화면보다는 제가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은 심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은 신저가 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수급과 주도주가 약하고 부치가 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의 매도를 받으면서 밀렸고, 최근에 장이 빠질 때 개인들 위주로 산 거 웬만한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럼 결국은 심리 싸움입니다. 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파생이 어디까지 빠진다 막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냥 오늘 지지 저항 정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 참여자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은 그 물량을 떨궈내겠다라는 의도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관 외국인 매도 집중되는 거 가지고 저들이 우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바로 전주에 다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타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 구간의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현 구간의 이슈가 바로 FOMC 금리죠. 환율 급등하고 달러 초강세 킹달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그 상황을 가지고 실전에 활용하느냐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5일 정도 타이밍 때까지, 첫 번째가 그게 이달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가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CPI. 여기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번 CPI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8월달 CPI 좋게 나오고 주식시장 급등했을 때도 9월달 CPI 나는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계속해드렸죠.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돌아가는 판세에서 제일 불리한 것은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약세장에서 매수 주체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킹달러에 의한 환율 초강세가
외국인들 환차익을 유발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가정을 하거나 삼성전자 필두로 업종 대표주 저쪽에서 수익률이 환차손 나오는 수익률을 능가할 것 같을 때는 쟤들은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불확실하니까 베팅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놓여진 현안. 근데 지금 지수가 저점으로 밀리니까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들은 선물 갖고 단탈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패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장의 패는 나와 있으니까 심리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스릴 거냐. 제가 이 얘기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간단하게 한 줄로 섹터별 종목 장세 접근 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섹터가 바로 뭐냐? 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에너지가 4대축. 나머지는 내일 부족한 부분 채우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지금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여기에 섹터별 종목 장세 접근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4가지 전략들, 섹터들 골라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정확한 전략들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전장 오늘 변동성이 꽤 큽니다. 시작할 때 코스닥이 1%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도 살짝 낙폭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단기적인 바닥은 오지 않았나 이런 전략들도 몇 가지 나와서 좀 생각도 들고 볼만한 섹터와 종목들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